예, 안녕하십니까. 도돌이 산업안전 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구축물에 대한 구조검토, 구축물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 실시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24년도에 출제가 됐고 25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라 통으로 외우겠습니다. 통으로.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차 항탁 작업을 합니다.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차 항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해에서 지진으로 부동치마가 일어났습니다. 동해에서 지진 및 부동치마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무적풍까지 불어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차 항타 작업을 하는데 동해에서 지진으로 부동치마가 발생되고 무적풍까지 불어옵니다. 무적풍까지 불어옵니다. 무적풍이 불어오는데 동해에서 지진 부동치마 무적풍이 불어오는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는 구축물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주여 잠자지 마세요. 주여 잠자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차 항타 작업을 하는데 동해에서 지진으로 부동치마가 됐습니다. 게다가 무적풍까지 불어옵니다. 무적풍이 불어와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잠자지 마세요. 예, 이렇게 통으로 스토리를 외우고 나면 이 문제는 하나하나 외울 때보다 더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외우다 보면 1번이 뭐지 2번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물이 앞에 3개가 나옵니다.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하고 항타 작업을 하게 되면 치마가 발생되고 균열이 발생돼서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차 항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해서 굴차 항타 작업입니다. 구축물 등의 지진, 부동치마, 동해 지진이 일어나서 부동치마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부동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구축물 등의 그 자체 무적풍,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화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1번에도 붕괴고 3번에도 붕괴입니다. 하고 네 번째 화재가 발생됐죠. 화재가 발생됐으니까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내시면 안 되죠. 화재가 발생됐다고. 화재 등으로 구축물 등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화재가 나서 오랜 기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번째, 주요 잠자지 마세요.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서 7가지 사항인데
이거는 2차 시험에도 나오고 2차에도 출제가 되고 3차에도 지금 2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걸 통으로 외워가지고 7가지인데 7가지를 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차 항타 작업을 하는데 동해에서 지진으로 부동치마가 발생되었고 거기에 무적풍까지 불어와 화재가 발생하여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잠자지 마세요 해서 요 스토리를 암기를 하시고, 스토리가 제가 만든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7가지 사항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요거 두 개는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는 모든 달기구든 뭐든 간에 10 이상입니다. 화물은 5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는 10 이상,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는 5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문제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은 모든 것은 10 이상, 화물은 5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의 빔의 경우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쉽습니다. 쉬운데 2020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2025년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 10, 화물 하중 5,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그 밖의 경우 4입니다. 요거 암기하기 쉬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될 사항 해서 24년도에 출제가 됐고 25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쉽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5가지, 3가지, 1가지, 9번째 1가지 해서 총 9가지가 있는데 5가지부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구조를 해야 한다. 견고한 구조, 당연한 얘기인데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해서 요 두 개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의 간격이 여기죠. 오르는 간격,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발판과 요 벽 사이는 왜 15cm냐면 우리 사람이 그 발 사이즈가 300mm 정도로 보면 15cm가 발바닥의 중심입니다. 이게 만약에 5cm라든가 6cm라고 하면 우리가 앞꿈치로 이 사다리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15cm는 우리의 발이 한 300mm를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사람의 발바닥의 중간에 오기 때문에 15cm입니다.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요 폭은 30cm 이상. 벽체와의 간격은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인데 15cm는 발의 중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15cm입니다. 요 5가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엔 조치를 해야 되고,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이 상단부를 로프나 몰로 고정된 물체에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이 올라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센치가 60cm입니다. 60cm. 사다리를
건물에 걸쳐 나왔을 때 요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cm라는 얘기입니다. 60cm가 되게 하고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이게 10m 이상인 경우는 계단참 5m 이내마다 요 쉬어갈 수 있는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서 사다리를 설치할 때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 사다리의 상단은 60cm 이상이 올라가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째 문제, 사다리식 통로의 아홉 번째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해서 요거는 따지고 보면 이동식 사다리고 이동식 사다리는 75도 이하로 해야 되고 고정식 사다리는 90도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해야 되고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등받이 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받이 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바닥 높이로부터 2.5m 되는 지점 바닥 높이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해야 됩니다. 2.5m 이 위로는 등받이 울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등받이 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말은 거창하게 써놨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가 75도 이거는 이동식 사다리를 말하는 거고 고정식은 90도 등받이 울이 있는데 근로자의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2.5m부터는 등받이 울을 설치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해서 9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 사항도 24, 25년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발판 및 추락 방어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입니다. 이동식 사다리. 말은 거창하지만 그냥 이동식 사다리입니다.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시 준수사항.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 작업 시 준수사항. 이게 2024년 6월 28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2024년 6월 28일 날 신설이 됐는데 24년도 8월 달 시험 볼 때 3차 시험 볼 때 출제가 됐고 25년도에도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신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6년도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은 왜 3번이냐면 3개가 있습니다.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3가지가 있어서 3번에다 배치를 했고 4번 이동식 사다리 4번은 왜 4번에다 배치를 했냐면 제조사의 최대 사용 하중 해서 기억하라고 4번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제조사 최대 사용 하중 최대
사용하중이라는 말이 있어서 4번에 배치했습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1, 2번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다리 설치할 때 3번은 대답해야 될 게 3개가 있어서 3번에다 놨습니다. 4번은 제조사 최대 사용할 때 사자가 들어가서 4번에다 놨습니다. 5, 6, 7은 숫자가 나옵니다. 5, 6, 7. 5, 6, 7은 높이 3.5m, 2m, 요 밑에는 1m인데 최상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 사항이 있는데 7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7가지 사항에 1, 2번은 기본이고 3번은 대답할 게 3개가 있습니다. 4번은 제조사하고 관계가 됩니다. 4 제조사 최대 사용하 중에 4 그래서 4번에다 배치를 했고 5, 6, 7은 숫자가 나옵니다. 3.5m, 2m 요 밑에는 높이 1m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고 순서를 제가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예, 기본은 뭐냐면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전에 변형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다리가 사용 전에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사다리를 사용하기 전에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다리는 어디다 설치해요? 우리가 바닥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바닥에. 이게 이제 이것도 저는 평견미로 했습니다. 평견미를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전 점검을 하고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점검하고 평탄한 바닥에 설치하는 거 바닥에 뭐 천장에다 설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닥에다 설치하고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하고 바닥에 설치하고 세 번째 대답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는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한다. 이 사다리를 넘어지지 않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연결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연결하여 어떤 시설물에 붙들어매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아웃트리거 여기 있습니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무조건 아웃트리거가 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동식 사다리 작업하면 2인 1조로 항상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 말입니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까봐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3번에는 3개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거나 연고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결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 2인 1조니까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는 사실 이게 현장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외우면 나중에는 막 섞이고 잊어먹고 그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1, 2번은 기본이다. 사다리 작업할 때 작업 전에 점검을 해야 되고 이상유무, 변형 및 이상유무 점검을 해야 되고 사다리를 평탄하고 견고하며 평견미에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넘어짐을 방지하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1, 2, 3 3가지가 있어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조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제조사의 최대 사용하 중에 그래서 4번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 사용하 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말로 하려다 보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4번에 제조사가 있고 최대 사용하 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5, 6, 7은 숫자가 나옵니다. 5, 6, 7.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높이가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해야 합니다. 여기 2차 시험에도 나왔죠.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넣기로 2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하되 당연히 안전모는 기본으로 착용하지 않습니까?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입니다. 최상부 작업 발판이나 그 하단의 디딤대, 그 밑에 하단의 디딤대에서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상부 및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다만 높이 1m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합니다. 해서 3.5, 2m, 1m인데 최상부 및 하단의 디딤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그 반으로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그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하고 그림이 많다 보니까 그 장점도 있지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제 책에 그 양면을 복사하지 마시고 출력하실 때 한 면만 복사해서 다른 한 면에는 본인이 암기한 순서대로 써 놓으시고 또 그림을 붙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림을 붙여놓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 사실 보호구의 종류만 얘기하라고 하면 이거 뭐 문제도 아닌데 앞뒤로 어떤 때 착용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그것까지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보기보다는 우리가 현장에서 다 쓰고 다 사용하는 보호구인데 이게 이제 1번에서 3번은 1번에서 띄워서 외우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안전한데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으로 현장에 오면 신규자가 오면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얼굴에 쓰는 거 기본에 얼굴이고 감전은 어디다 넣을 데가 없어서 감전을 7번째에다 넣습니다. 7번째 감전은 하고 요거는 옷입니다. 옷. 나머지는 물건 운반하거나 수거할 때 안전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체가 떨어지거나 1번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이게 사실 요 밑에는 낙하, 충격 이렇게 썼는데 이거 물체가 떨어지는 거는 낙하고 날아올 위험이 있는 거는 비례 아닙니까? 물체가 낙비추, 요 추락, 사람이 이거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추락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요 앞에는 낙하 비례를 풀어서 쓴 거고 뒤에는 추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낙하 비례라고 하면 왜 낙비추로 외우면 쉬운데 일단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물체가 뭐 우에서 떨어질 수 있죠. 물체가 떨어지면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아올 위험도 있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대는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 또는 깊이. 안전대는
높이 또는 깊이가 2m 이상에서 추락할 위험. 안전대는 2m 이상입니다. 2m. 높이가 2m든 깊이가 2m든 되는 곳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되고, 이 안전화는 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끼임. 물체가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화 해서 이게 안전화 신으면 되는데 이걸 또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해서 안전화 해서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얼굴에 쓰는 보호구입니다. 얼굴에 물체가 흩날릴 때는 그냥 물체가 흩날릴 때는 보안경을 씁니다. 물체가 흩날릴 때,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때는 보안면을 씁니다. 얼굴에 착용을 합니다.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될 때는 방진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3개, 물체가 그냥 흩날릴 때는 보안경,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때는 보안면,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에는 방진 마스크 해서 기본으로 3개를 착용하고 얼굴에 착용하는 게 3개 있습니다. 7번째,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서 제가 봐서는 3번이 외우기가 힘들고 나머지는 쉽습니다. 3번은 제가 공부할 때도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냥 끼임만 전해 왔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번까지 했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옷입니다. 옷. 고열, 화상, 이 방열복. 고열, 화상은 방열복. 영하 18도씨. 여기에서는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냉동 어창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방한모, 머리입니다. 머리. 그 다음에 옷. 사람이 머리에 방한모를 쓰고 옷에 방한복을 입습니다. 방한장갑이 있습니다. 방한화를 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방한모,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화 이렇게 착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 9번은 옷입니다. 옷. 무슨 옷이냐면 고열 또는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데는 방열복, 섭씨 영하 18도에서는 방한모,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합니다. 10번, 11번은 우리가 이제 배달이잖아요. 배달, 수거 배달, 운반. 우리가 그 쿠팡에 보면 자기들이 문 앞에 두고 다시 또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배달을 하고 수거.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할 때는 승차용 안전모고, 자전거 등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적합한 안전모. 이것도 구분해서 11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안전모가 3개가 나오는데 맨 위에 안전모는 제가 기본으로 얘기를 한 거고, 요거는 수거 배달할 때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 밑에는 배달 수거할 때 자전거 등을 할 때 도로교통법에 적합한 안전모. 이렇게 11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그냥 다 설명하라면 쉬운데 이거를 문구를 다 외워가지고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이 문제도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